옐카!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종의 옐카 스트릿박! 네. 자, 장순아, 균 기자, 사마정석과 함께하는 2022년 첫 야구 이야기입니다. 와! 와, 아니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뭐야? 잠깐, 저 뭐예요? 네? 제가 기아 팬이어가지고. 예, 와, 사마정석, 와, 감사합니다. 옐카가 만든 단장이다. 근데 왜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저요? 아, 원래 초대 손님 나오면 초대 손님이 여기 앉잖아요. 아니, 네. 패널 아니에요? 네? 패널 같다 진짜. 그냥 원래 분위기로 가는 거지. 네. 좋다. 아우, 식구 갖고 좋잖아요. 네. 일부러 이렇게 입은 겁니까? 아니, 일부러 이렇게 입었어요? 이 정도 예우는. 근데 이 빨간색이 기아 타이거즈 빨간색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SSG 그렇죠. 빨간색. 검주 제가 봤을 때. 색 아니야? 검주. 예. 아, 그래도 노력은 했다. 노력을 좀 가상하게 여겨주시고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바지 아닌가요? 라는 멋진 말로 우리 옐카의 식구가 됐던 사마정석, 그분이 기아 타이거즈 팬들의 바지가 되셨습니다. 괜찮잖아. 좋아. 그 명언 아닙니까 명언? 네? 우린 누군가 바지가 바지 신호다. 예. 기아 타이거즈 그 어마어마한 그 팬 여러분들의 바지가 된 2022 시즌을 앞두고 스토브리그 단연 화제의 중심 최고의 팀으로 변모시키고 있는 전 사마정석, 지금은 기아 타이거즈의 장정석 단장과 함께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뭔가 자꾸 옛날 생각이 나네요. 작년 생각이 나네요. 예. 그러네요. 왜? 네? 내가 갈 수도 있었는데 뭐 이런 거예요? 무슨 소리 왜 하시는 내가 거예요? 아닌 정석이 형인가? 아니야. 이런 거예요? 아니야. 까면 안 돼요. 저는 무슨 까면 안 돼요. 자, 우리 또 이게 사실 뭐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옐카가 만들었다. 영전에서 이렇게 잘 되셔서 가신 걸 축하하면서 저희가 또 작게나마 또. 자, 보이세요 이거? 아. 예, 옐카를 드립니다. 그러네. 감사합니다. 이쁘다. 이야. 아니 이강철 감독이나 뭐 이런 분들 나왔을 때는 꽃 안 쓰더만. 식구 아니잖아. 그러네. 이거 예. 진짜 얘기도 안 해주시고 미리 예. 또. 야. 좋다. 오늘 말이 좀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감동받아서. 아니, 아니. 진짜 괜찮습니다. 방송 대기하는 동안도 몰랐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자, 몰랐어요. 아니, 여기 감독은 얘가 금방 파괴해 드릴게요. 여기에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했는데 네. 꼭 재혼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기아 타이거즈의 장정석 단장과 함께 타이거즈 팬 여러분들이 저희 KBS 스포츠 이 커뮤니티의 질문을 역대급 아니에요? 역대급입니다. 네. 그 순식간에 100개, 200개 확 돌파하더라고요. 그래서 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첫 질문은 윤병욱 님이 주셨는데, 장정석 단장님 혹시 본인이 잘생긴 거 인정하시나요? 모르나요 그걸? 야 역시. 아니 그게 아니라 농담하는 거고. 감독님이 협상이 되게 세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제 얼굴에 대해서 그렇게 막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예. 원래 잘생긴 사람들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아예 아닙니다. 사실 저도 신경 안 쓰거든요. 우리 비슷한 과잖아. 비슷한 과라 그런 거야. 아이 미안합니다. 나는 신경 엄청 쓰는데.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옐카 식구들 얼마나 보고 싶었습니까?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네, 정말 많이 보고 싶었고 뭐 힘들고 뭐 외롭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늘 하던 일을 멈추다 보니까 네. 또 새로운 걸 또 해야 되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득문득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1년 반 정도 열심히 재밌게 하시다가 다시 단장으로 가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단장으로 옐카 스튜디오에 복귀한 이 소감? 글쎄요. 뭐 새로운 일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이게 아니라 새로운 일을 접했다라는 거에 되게 좀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들을 많이 못했어요. 그냥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전체적인 어떤 이 업무 파악을 다 했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도 새로운 또 도전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여기 오는 소감도 사실은 뭐 마치 집으로 오는 느낌? 정말 새벽에 출발해서 좀 피곤하게 오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즐겁게 올라왔습니다. 멘트가 너무 물 흐르듯 자연스럽잖아요. 지난주까지 옐카놓고 같이 하다가
2주 연속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이거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옐카 한창 하고 있을 때 네. 단장 제의를 받으신 건가요? 어떻게 언제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1월 초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연락을 받았고 단장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그래서 단장 쪽 이야기를 해서 한번 얼굴을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스케줄을 맞추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제가 이제 연락을 취했던 건 맞고요. 그리고 나서 엘카도 출연을 했었죠. 네. 네. 근데 저는 뭐 될 거라고 1도 생각 안 했었고 그냥 굳이 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여러 번 찔렀거든요. 전화 온 거 없냐고. 그 물어보면 가는 안 거 돼요 아니냐고. 그런 거. 예. 아, 근데 그 흐름이라는 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다 안단 말이에요. 저는 네. 확신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가실 거라고. 맞아요. 저는 정말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광현 캐스터가 그때 한번 본사 방송을 하고 나서 그 한국 시리즈 2차전 끝나고 네, 그리고 가볍게 이제 식사하면서 소주 한 잔 먹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내년에 광주에서 뵙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아니 처갓집이 광주예요. 아니 처갓집이 광주인데 뭐. 사실 기아 타이거즈라는 입장도 그렇고 다른 구단 입장에서 그렇고 장정석 단장을 선택한다는 뜻은 그 커리어를 봤을 때 이 팀은 그럼 리빌딩을 하겠다는 뜻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밖에 없거든요. 리빌딩의 경험이 많고 히어로즈에서 운영팀장을 했고 감독을 했고 그러면 젊은 선수를 어떻게 성장시키는 데 대한 관심이 있고 이 배경에는 조금 싸게 팀을 빌딩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깨라니 그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253억을 썼는데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장정석 단장 선택했을 때는 혹시 그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영입 없이 기존 선수들을 끌어올리는데 좀 집중하지 않겠나라는 의심이 들었는데 웬걸 어마어마한 돈을 썼잖아요. 그래서 면접 당시부터 그런 뉘앙스가 느껴졌는지 이게 사실은 이제 돈을 쓸 수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언제 듣게 되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완전 다른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 중에 FA 관련된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그룹 대표님 두 분을 모시고 이제 셋이 자리를 했던 자리였는데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나성범, 김현수, 김재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이 팀에 와서 도움이 될 만한 카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저는 엘카를 하면서 그때 김 기자가 그 LA 그 지금 대표이사 있잖아요. 앤드류 프리드먼. 네, 프리드먼 얘기를 한번 그 자리에 제가 했었어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항상 3등 3득이다. 난 그게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분이 20대 때 단장이 되면서 이렇게 성장한 분인데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말씀을 제가 두 분께 드렸고, 이 팀도 만약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어떤 적정 금액을 가지고 실무진들에게 뭐 예를 들면 4년에 80억의 저 선수를 잡아라 이렇게 하지 말고 잡아라라고 지시를 해줘라.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고, 그게 아니면 정말 뭐 육성 혹은 트레이드 그리고 방출 명단 이런 선수들을 또 구성을 해서 얼마든지 또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팀을 또 구성할 수도 있다.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취임해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적응하기가 좀 쉬웠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실무진들과 그룹 대표님들과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있었고 준비가 되게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일하기가 되게 수월했죠. 아니 잠깐만요. 네. 타이거즈 팬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이야. 자, 나성범 잡는데 우리 이용균 기자가 한 몫을 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FA 얘기가 지금 나와서 네. 여기서 이제 지금 막 언급을 하셨잖아요. 나성범, 뭐 김현수, 김재환. 여기 이렇게 막 리스트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왜 나성범이었는지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우선은 지금 나와 있는 FA 카드 중에 장타를 갖출 수 있는, 거기에 수비를 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실무진들과 그룹 대표님들이 생각했던 카드들하고 비슷하게 어우러졌었어요. 그래서 그 카드가 맞았었고, 그리고 제가 특히나 이 분위기나 이 좀 그런 거에 되게 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효율적인 거 뭐 이런 것들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과 좀 잘 어울릴 수 있는 선수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나성범 카드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았고, 그 다음은 김현수 선수, 그 다음은 김재환 선수, 이렇게 순번을 좀 뭐 순차적으로 물어보시길래 프랜차이즈 출신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가만히 됐나요? 광주 재능고등학교. 그렇죠. 그것도 어느 정도 그쪽에서도 생각을 먼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보상 선수와 관련해서 네. FA를 데려오면 네네. 누군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좌완, 유망준데, 하준혁을 뺏긴단 말이야. 이거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김종국 감독님 그리고 이하 이제 코칭 스텝 상의를 거쳐서 한번 명단을 받아봤고요.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스카우팅과 이 전략기획 팀장하고 해서 명단을 한번 짰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명단을 짜는 과정에서는 저의 목소리보다는 좀 듣는 과정을 저는 많이 했죠. 왜 그러냐면 제가 선수단 전체 파악을 아무리 외부에서 많이 봤다고 해도 정말 이 내구성은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다 똑같고 한 명만 딱 달랐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한 명조차도 사실은 그 20인에 빠졌던 그 선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한 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조율을 해서 이제 맞춰서 20인을 했고 하주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또 NC로 넘어간 선수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김종국 감독 외에 코칭 스텝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어떤 결론을 내렸었냐면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건 좋아요. 좋은 선수고 분명히 좀 아쉬움도 남는 선수긴 확실합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겪었던 부상 이력과 이 어깨까지 왔었던 통증 이 부분들 아마 NC에서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 내부적으로는 이 재활 기간이 생각보다는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물론 NC에서는 또 그런 부분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데리고 간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예, 가서 정말 빨리 부상 회복이 돼서 기존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필드에서 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FA 협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장정석에게 양현종이란? 내 새끼? 앞에 붙이셔야죠. 금쪽 같은 이란 단어를 붙이셔야죠. 예. 근데 뭐 양현종 선수랑 정말 이 보여줬던 거랑은 다르게 정말 굉장히 분위기 좋게 잘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부임하고 나자마자 양현종 선수하고 이제 식사 약속을 좀 잡아달라고 부탁을 처음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뭐 서로 좀 스케줄이 엇갈리다 보니까 한 5일 정도 후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한번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이제 뭐 돈 얘기는 안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고 나서 헤어졌고 그 뒤에는 이제 에이전트가 있었기 때문에 에이전트 대표를 그 이후에 제가 처음 이제 서울 쪽에서 2번 정도 서울에서 한 번, 사무실에서 한 번 이렇게 만났었죠. 또 어떤 근데- 얘기가 듣고 아니, 근데- 싶은가요? 아니 그 겉으로 드러난 그 밀당의 과정이 또 길었고 서운하다. 언론에 노출된 그래서 팬들도 엄청 시끌시끌했거든요. 사실 여러 야구 커뮤니티 뭐 타이거즈 사랑방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죠? 호사방. 호사방.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조금만 풀어주세요. 예. 아니 근데 저도 사실 그런 기사를 보고 좀 서운했었어요. 장서운. 왜 그러냐면 그런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받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 역시 좀 아쉬웠었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그날이 딱 어떤 날이었냐면 에이전트 대표님을 제가 사무실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나서 30분 후에 뜬 기사예요. 네, 뜬 기사인데 사실 글쎄요 정확하게 제가 뭐 추측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워낙 선수 중심의 좀 야구를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좀 크기 때문에 이번 이 일도 그런 기사 자체가 나갔다라는 건 이 양현종 선수를 관리해주는 측의 저는 실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라는 대표가 있는데 왜 이 선수의 언론화로 이런 기사들이 나가고 있는데 왜 막질 못할까? 혹은 나가더라도 좀 좋은 쪽으로 왜 만들어주질 못할까? 그래서 솔직하게 저는 좀 서운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에이전트 대표한테는 예. 좀 서운하다고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양현종 선수가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는 양현종 선수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는 아무래도 김종국 감독이 좀 편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국 감독과 약속을 잡아서 야구장에 나왔는데 그 자리에 이제 김종국 감독님께서 저를 연락을 취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셋이 자리를 삼자 하게, 대면? 네, 같이 자리를 하게 된 거였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진척이 좀 많이 됐어요. 사실은. 네. 기자들이 잘못한 거네. 실제로 아마 수도권에서 오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불안한 게 1도 없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식사를 하는 자리서부터 계약이 끝나는 도장을 찍는 그 순간까지도 그냥 진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양현종 선수가 이 기아를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크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심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과정은 어렵죠. 무슨 뭐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물건을 하나 사고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럼요. 저 와이프도요. 10만 원짜리 하나 사는데 예를 들면 인터넷 뒤져보고 더 싼 데 없나? 그렇죠. 품질은 더 좋은 게 없나? 이렇게 따져보거든요. 근데 정말 이 큰 금액의 FA 계약을 하는데 고민이 안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은 있었지만 심적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확실히 있었고 여기서 이제 아버님이 등판합니다. 양현종 선수 아버님이 적은 돈 아니다. 그리고 이 팀에 대한 너의 방향은 여기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아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다시 한번 부모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야, 드리겠고 진정한 호부시네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런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양현종 선수도 가족들과의 어떤 회의 끝에 마음을 다 잡은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뭐 좋게 마무리가 됐었고 노래처럼 불렀었어요. 양현종 선수가 좀 늦어졌잖아요. 어떻게든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게 딱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날 계약하면서도 야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많은 팬들에게 선물이 됐다 이러면서 기분 좋게 사인했던 기억입니다. 예,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 야구를 좀 깊게 보는 좀 이제 공부하면서 보는 분들에게는 이번에 기아 타이거즈가 데이터 관련해서 호크아이를 도입한 것에 대해 관심을 크게 갖고 계시거든요. 네. 실제로 기아 타이거즈가 5년간 플라이트 스코프라는 장비를 썼고 다른 구단들은 다 트랙맨을 썼는데 네. KBO에 호크아이를 쓰는 구단이 나타났다. 이건 어떤 배경에서? 그러니까 우선은 뭐 저의 생각이라기보다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최준용 대표이사님과 거기 부분에 대해서 트래킹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호크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고 트랙맨도 설명을 드렸었고 기존에 쓰고 있는 플라이 스코프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었고 그 차이가 뭔가요, 근데? 우선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호크아이는 광학 시스템이죠. 네. 카메라 렌즈를 이용한 그리고 추적 시스템이 아닌 광학 시스템으로 이용을 해서 아마 이게 초당 30회 아마 이 촬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카메라 설치는 야구장에 한 12대 정도, 5대 정도는 아마 투수 위주로 해서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아마 초점이 맞춰질 거고 나머지 7대는 이제 나머지 야수들의 그러니까 야구장 안에 필드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찰이 가능한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도 좀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선수들의 수비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 아닌가요, 호크아이가? 일단 트랙맨과 호크아이의 차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랙맨은 오디오, 그러니까 레이더 형태의 음파를 추정하는 측정 시스템이고요. 호크아이는 이제 광학 카메라로 찍어서 파악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트랙맨 같은 경우에는 공의 움직임을 아주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움직임까지 레이더로 추적하기에는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실제로 수비를 할 때 트랙맨 가지고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잘 체크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호크아이는 이 말씀하신 대로 공을 따로 측정할 수도 있고 그 투수가 공을 던지는 퍼포먼스는 물론이고 수비 위치의 움직임 그리고 주루를 체크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빨리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어서 전력 분석 팀장 같은데? 전력 모셔야겠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호크아이가 그냥 좋으냐, 트랙맨이 그냥 좋으냐, 어떤 것이 좋으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중요한 건 이 트랙맨과 호크아이를 통해서 쏟아지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유용하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적인 것도 그렇고 수치적인 것도 있고 거기에 이제 바이오 메카닉이라는 또 장점도 있어요. 아무래도 뭐 영상 쪽으로 해서 바이오 메카닉 쪽으로 해서 그림으로 이걸 우리가 이제 또 바이오 메카닉을 추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지금 장점을 좀 파악을 해서 이제 뭐 선택을 했던 부분이긴 그러니까 한데 선수들의 어떤 그 투구 폼이나 그렇죠. 타격 메커니즘이나 그렇죠. 이런 거를 세세하게 비교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훨씬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랙맨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데이터를 이제 앞으로 쌓아가는 과정이고 그러면서 장단점을 파악을 하면서 올해 또 이 트리플이 통합이 됐잖아요. 네네네. 트리플이 통합이 되면서 그쪽으로 또 호크아이가 많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메이저리그는 호크아이를 쓰고 마이너리그는 트랙맨을 썼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트랙맨 데이터를 보는 것이 트리플 A의 외인 선수를 뽑아오는데 조금 더 효과적이었거든요. 아하. 근데 여기 한 단계가 내려가서 트리플 그렇죠. A도 이제 호크아이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호크아이 2년을 써보고 어떤 장점을 분명히 찾았고
효과를 봤기 때문에 트리플도 그렇게 변형이 또 돼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기아가 트랙맨을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남들 다 쓸 때 우리도 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 정보를 주기 싫다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선수를 파악하는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코칭 스태프의 눈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했었어요. 그래서 코칭 스태프 미팅을 통해서 트랙맨을 도입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던 과거 전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뭐 단장이 모셔서 난 이후의 결정이기도 하지만 호크아이를 도입하는 곳에 결정됐다는 그 가치관이 바뀌는 장면이거든요. 선수를 파악하는 건 선수를 해본 선출들의 눈이 제일 정확해서 이제 숫자도 중요해라고 어떤 구단 전체의 의식이 바뀐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환점이라고 실제로 생각을 해요. 이런 움직임, 이런 분위기가 있나요? 이루어지죠. 네, 이루어질 거고 지금 고민이 굉장히 깊어요. 바이오 메카닉 쪽의 어떤 전문가 그리고 커리어가 좋은 현장 출신의 관심이 있는 이쪽을 놓고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통계적으로 이 통계 쪽 출신의 2명의 전문 인력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미 이 내부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하기가 굉장히 좀 편할 것 같고 좋은 건 또 이 호크아이 쪽에서 전문 인력을 파견. 한 달 정도는 파견해서 저희에게 좀 어떤 부분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 대목을 듣고 계신 타이거즈 팬들 뭔가 좀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을까. 이제 근데 뭐 데이터 이게 야 감독 지금 한껏 끌어야 아니 야구는 제가 뭐 선수가 이제 하는 거니까 데이터는 그렇지. 참고 사항일 뿐이에요. 알겠어요. 맞아요. 예. 아니 데이터가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갖춰졌다고 해서 갑자기 뭐 팀 성적이 오르고 다 데이터 뭐 진짜 좋은 데이터 다 도입을 하죠. 통산 2100안타, 이할 9푼 6리, 장성호 위원의 얘기였습니다. 1침. 제가 감정 깨르고 선수 감독 파괴 전문가. 사실 아까 이용규 기자도 잠깐 언급했는데 히어로즈 감독을 하면서 그리고 사실 운영팀장, 1군 매니저 하면서 그 2군 퓨처스와 1군 간의 그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선수들을 이제 육성과 관련된 노하우를 정말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분이 단장으로 갔기 때문에 한평과 광주의 어떤 유기적인 체계 그리고 과감한 선수 기용이나 육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팬들의 기대도 지금 높거든요. 네. 예, 거기에 대한 우선은 저는 뭐 제가 일을 꼭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경험을 했던 것 중에 좋았던 부분은 또 감독 경험이에요. 제가 감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프론트에서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운영팀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경험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싫어했던 것들을 많이 찾았거든요. 제가 이제 선수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들이 싫어했던 걸 안 했더니 네 맞아요. 어, 저 이 얘기 굉장히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선생님한테. 네. 얘기 그래서 많이 굉장히 들었어요.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국 감독님에게는 저는 짐을 좀 덜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현장에서의 어떤 스트레스는 이게 말로 정말 표현이 안 돼요. 제가 짧은 3년이었지만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김종국 감독하고 나눴어요. 뭐 많게는 40 초반에서 40인까지는 로스트를 주신다면 제가 그 로스트에 대해서는 감독님이 원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맞추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인이다 그러면 28명 엔트리 외에 12명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12명에 대한 어떤 움직임은 2군에서도 김종국 감독님께서 원하는 그림으로 맞춰주는 거죠. 뭐 중간 투수 1이닝 그러면 1이닝 던지게 하고 뭐 이 친구는 3번 타자 그러면 3번 타자 시켜주고 언제든 1군에 투입될 수 있는 그렇죠. 상비군 준비를 할 수 개념으로.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할 거고 대신에 이제 나머지 선수 육성은 저와 2군 정명원 감독과 그리고 우리 육선 팀장과 다 같이 한번 나눠서 정말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선수들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체력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체력적으로 좀 분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수들을 똑같이 사실 기회를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팀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퓨처스의 팀의 이 선수들 자원이 많기 때문에 확인도 못하고 옷을 벗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확인도 못하고 예, 아주 그래서 아픈 얘기네요. 예, 마음이 아픈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경기를 좀 임할 수 있는 선수들은 똑같은 기회를 좀 제공을 하면서 선수를 이렇게 좀 결정을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망주가 또 나오겠죠. 40인 로스트 외에서도. 그렇다면 뭐 2군에서도 붙박이로 내보내는 그런 그림도 나오게 될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지금 당장 어떻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천천히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 좋은 쪽으로 좀 향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팬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물론 선수는 현장에서 감독과 함께 크는 거지만 네. 이 프런트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 2022 시즌 이 선수 한번 보십시오. 예. 그 잠재력이 뛰어난 우량주, 유망주 뭐 누구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뭐 김도영 선수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김도영 선수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2달째 달려가고 있는데 훈련하는 걸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제가 한평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예. 그리고 실제로 마무리 캠프 할 때도 약간의 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활하는 과정만 지켜보고 실제로 필드에서 움직이는 걸 못 봤거든요. 아무 본거 없이 그냥 김도영 얘기를. 아니 근데 이제 김종국 감독님이 지금 굉장히 바쁘게 왔다 갔다 하세요. 네. 굉장히 많이 움직이시고 계시는데 전화를 통해서 제가 유선상으로 한번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좋다라는 평가거든요. 어허. 그래서 올 시즌은 어쨌든 김도영 선수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우리 기아 팬분들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팬 여러분들의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한 게 포수 얘기거든요. 아, 예. 포수 얘기는 제가 진짜 많이 했어요. 기아 타이거즈 포수 얘기. 네. 아, 저도 방송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권혁경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맞아요. 장정석 단장 직접 삼화정석 시절에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근데 포수와 관련된 보관이 뭐가 있는지 이게 사실은 좀 경계선에 있는 문제여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 김종국 감독님도 굉장히 그 인터뷰에 어렵다고. 그렇죠. 네, 트레이드가 뭐 영입이 어렵다고 뭐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셨는데. 이 포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트레이드는 어려워요. 정말 서로 조금 부족함을 느낀다고 하면 안 하는 게 트레이드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꿔하려고 하는 게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자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퍼준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뭐 공격적이고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FA 영입을 뭐 굉장히 뭐 거대하게 이렇게 하긴 했지만 완벽하게 팀이 만들어졌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예,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좀 느껴져요. 그리고 그래서 모든 팀들, 저도 이제 단장님들하고 계속 통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면서 뭐 이런 카드 이렇게 다양한 카드들을 뭐 되지도 않은 카드들을 이야기도 해보기도 하고 근데 다양하게 그런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카드에서 뭔가 단서가 돼서 실제로 그쵸. 딜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의 그럼요. 예. 예. 쭉 이게 던져본. 네, 사실은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KBO 리그는 감독의 리그였잖아요. 감독이 거의 모든 그 팀 운영권을 결정하는 무대였는데 이제는 사실은 스토브 리그가 되면 단장들의 결정권이 커진다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서 진짜 겨울에는 단장님들끼리 전화도 많이 하고 이건 어때 옛날에는 이거 하나 해보려면 다시 또 감독님한테 허락받고 이거 될 것 같아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단장님들 통화해보면 거의 일주일에 2-3건씩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 같더라고요. 트레이드 논의들이. 실제로 네, 정말로 지금은 기아 발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뭐 이야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선수인데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예, 말도 안 되는 선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잖아요.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카드도 이야기도 한번 몇 군데 해보고 네. 그러고 있어요. 자 외국인 선수 구성을 딱 오늘 녹화를 위해서 주말에 정리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예. 하셨죠? 예, 오늘 일단 우리 녹화일에 이게 외국인 선수가 구성이 안 되면 얘기하기 조금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에 딱 발표를 하고 마지막 션 놀린까지 자 마지막 외국인 그렇죠. 선수였어요. 예, 놀린 선수까지 이 외국인을 3명 다 바꿨단 말이에요. 네네. 야 이거는 아직 극지 않았지만 네, 터질 수도 있고 꽝일 수도 있는. 맞아요. 예. 저는 잘할 거라고 봐요. 예, 브리또 같은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타격 밸런스적으로 좌타보다는 우타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들잖아요. 당연하죠. 예, 네. 예, 그래서 사실 뭐 저랑 김종국 감독님도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왼손이 또 왼손볼 잘 치는 타자들도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리고 브리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이 KBO 리그 영입 대상 중에 또 한 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좋은 그런 능력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렵게 결정을 했고, 거기에 이제 또 로니 윌리엄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젊어요. 젊은데 20대 중반이죠. 네, 20대 중반 선수고,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결정하는 계기가 됐던 부분은 최근 11월까지 경기하는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퍼포먼스였어요. 그러니까 99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150 초중반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하고자 하는 좀 야구에 대한 좀 야구를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요. 느낌적으로 물론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렇게 저도 실무진들을 통해서 연락을 받긴 한 거지만,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보다 조금 폭넓게 가져갈 수 있는 옵션 부분을 좀 크게 해줬고요. 이 선수가 와서 좀 많이 노력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리고 그 젊은 선수의 어떤 그 부분이 좀 기대가 돼요, 저는 솔직히. 그리고 션놀린 선수 같은 경우도 지난주 초에 사실은 발표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30대 좀 넘어가는 나이잖아요. 그리고 올겨울에 좀 잠깐 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시즌이 끝나고 나서. 예, 앞에 설명드렸던 두 선수는 이제 11월 달에도 경기를 계속 하고 있는 선수들이었고, 그래서 메디컬 체크를 좀 더 좀 디테일하게 하느라고 논리는 좀 아팠었으니까. 좀 그런 이력도 좀 있고 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더 걸렸죠. 근데 논리는 일단 좀 쉬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이름이 약간 역주행 할 수 있는. 생각한 대로 논리. 터질 것 같죠? 근데 아쉬운 건 이게 션 논리더라고, 션. 네. 그쪽 팀이 션이랑 조금 뉴션 옛날에 그 키 조그만 그 선수. 션. 아니 여기 3장을 넘기면 됩니까? 9장을 넘기면 됩니까? 저는 같이 뛰었어요. 션웨어하고. 어쨌건 션 논리는 일단 체인지업을 잘 던지는 왼손 투수라는 점에서 일단 필요 충분 조건을 영상 갖추긴 보셨어요? 했죠. 저 영상 봤거든요. 어때요? 팔 회전이 굉장히 빨라. 오. 네. 여기서 여기 올라오는 게 진짜 아프지만 빨라요. 않으면 정말 네, 그래서 아마 4투수인데 8회전 예. 빠르면은 구창모 바타 아니야, 구창모. 입장에서는 예, 이게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좋네. 봤는데 오늘 괜찮더라고요. 기아 타이거즈 팬 여러분들이 웅장해질 만한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를 가장 이게 제일 가장 먼저 보셨어요? 어차피 영상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거를? 잘하는 영상 많아요. 그렇지. 못하는 영상 안 보내겠지. 제가 자꾸 부탁했던 게, 네. 야, 박살나는 거 있잖아. 아. 1이닝 5실점 이런 거. 아. 그런 영상도,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실무진들도 되게 힘들었을 거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물론 뭐 그런 부분들이 스카웃 이 영입하는 과정에 분명히 있는데, 가정, 이 환경, 가족력 이런 것들도 많이 봤어요. 네, 그렇게 그런 것도 다 부탁을 하신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전력 분석 팀에. 네, 그러니까 실무진들에게 그런 부분까지도 좀 부탁을 해서 뭐 아버지 뭐 하시나 한번 물어봐. 내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예를 들면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게 그 환경 정말 무시 못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기아 타이거즈가 외인 계약 보도 자료를 보내면 사진을 찍는데 꼭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아, 그랬어요? 자료 사진으로 보내더라고요. 애기 안고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네. 놀린 사진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애기 안고. 그래서 브리또 선수 맞죠? 분유 버프를 노리는 것인가 싶기도 한데 어쨌건 그런 가족 생활 뭐 되게 그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유일하게 그 로니 윌리엄스 선수만 결혼을 아직 안 한 상태고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인데, 되게 이 브리또 선수 같은 경우 올 6월인가 아마 둘째가 태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알고 계셔? 네, 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기가 아마 올해 브리또를 또 팡 터지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근데 뉴버프 브리또 아 하면은 무서운데요. 옛날 브리또가 자꾸 생각이 나서 걔는 브리또, 얘는 브리토로 아마 한국명으로 들어갈 거예요. 등록명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맹댄이랑 이별? 왜? 맹댄은 커리어도 화려하고 뭔가 인기도 좀 있고. 개성도 있고 네. 뭔가 스타성도 좀 있어 보이고 그러는데 왜 맹댄을 잡지 않았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냥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예. 굉장히 고민을 안 했던 부분은 아니었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부임을 해서 일을 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듣는 과정에서, 이 부산 물론 이력도 조금은 리스크가 있지만 선수들과의 어떤 호흡,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뭐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뭐 이렇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확정이 된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아니라는 판단을 좀 했었어요. 아, 팀원들과 뭔가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하는. 네네. 아. 그러니까 실력적으로 물론 당연히 뭐 20승을 하는 투수다 그러면 당연히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안고 갔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판단했을 때 1선발로서 15승 이상 물론 최고의 투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도 있었고 왜 그러냐면 부상 이력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로 선수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근데 실제로 끝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갔던 이유는 실제 현재 지금 외국인을 영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마지막에도 우리가 원하는 선수를 선택을 못 한다고 하면 결국은 같이 가야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 협상하는 과정도 좀 맞지 않았었고요. 여러 리스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다른 카드를 선택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했었어요. 아. 네. 자, 막간 스피드 퀴즈. 오. 예, 막간 스피드 퀴즈. 자,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 안 할게요. 느낌 가는 대로. 네. 난 솔직히 타이거즈에서 연락 왔을 때 감독이었으면 했다. OX. OX. 이번 스토브리그 단장의 시간에 난 참 잘했다. OX. 자, FA 선수 중에 나성범 말고 또 데려오고 싶은 선수가 있었다. 나는 기아가 내년에 최소 한국 시리즈를 간다고 본다. 세모. 세모는 없는데요, 단장님? 자, 내가 만들었잖아. 단장 재직 기간 중 장스나 기아로 올 수 있다. 세모. 이거 제가 질문을 보라 그래서 몇 봤거든요. 네. 저도 사실 안 보다가 네. 한 못 봤었는데? 5개, 6개 정도 있더라고요. 네, 네. 자, 콜이 온다면 장스나는 간다 안 간다? 어느 자리인지 봐야겠다. 저희가 지금 이걸 두 편으로 쪼갤 거거든요. 자, 우리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을 뽑아서 우리 단장님이 모자를 3개를 가져오셨어요. 와우. 지금 이게 누구야? 양현종, 정해요. 최영우, 정혜영. 와. 62번 누군가 했네. 정해영이구나. 지금 아니 지금 최고의 세이브 치는 세이브.